결혼하고 나서 직장 그만두신 분들 계시죠?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막상 이혼 얘기가 나오면 이런 생각 먼저 드실 거예요. 나는 돈을 못 벌었으니까 재산분할 많이 못 받는 거 아닐까? 남편 명의로 된 건데 저는 뭐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제대로 모르고 덜 받거나 아예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오늘 재산분할 꿀팁 5가지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끝까지 보세요. 재산 분할이 좀 생각보다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순서로 결정해야 되는 건지 먼저 알아야 할 꿀팁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순서가 있어요. 재산 분할은 크게 2단계로 봐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분할 대상 재산이 뭔지 확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서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꿀팁 5가지가 이 2단계에 다 걸쳐 있어요. 내 명의로 안 된 재산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반대로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이혼하고 나면 다 나눠야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니에요. 혼인 기간이 좀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재산을 부부가 함께 유지하고 관리했다고 해서 분할 대상으로 대부분 또 들어가게 돼요. 반대로 결혼 후에 같이 벌어서 장만한 재산은 명의가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돼요. 그래서 소송하다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변호사님, 그 집은 남편 명의예요. 그 집이 결혼 후에 같이 벌어서 장만한 거라면 명의가 누구한테 있든 내가 분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결혼 15년 차 부부가 이혼 소송 진행했는데 아내가 결혼 기간 중에 모은 돈으로 본인 명의 오피스텔을 한 채 샀어요. 남편은 그 오피스텔을 일단은 몰랐거든요. 재산분할 협의할 때 그 오피스텔이 아예 빠진 채로 진행이 됐고 아내가 그대로 가져갔어요. 재산분할은 법원이 알아서 다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모르면 놓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고 등기부 확인도 하고 뭐 차량 조회도 하고 이런 거를 다 미리 해놔야 분할 대상 재산을 최대한 넓힐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인데 사실은 뭐 부부 재산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명재산, 뭐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그 사람 재산이니까 부부 재산이라는 거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방법이 완전히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부부 재산이라는 걸 상대방도 인정한 어떤 카톡이나 문자 같은 이런 증거가 있고 그 재산을 부부가 함께 관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소득이 없으면 뭐 기여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재산분할에서 많이 하시는 오해예요. 가사노동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해요. 집안을 유지하고 뭐 아이를 키운 것 자체가 상대방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노동은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가사노동을 했다고 주장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증명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 있었어요. 결혼 12년차 전업주부가 이혼소송 진행하는데 12년 동안 아이 둘 키우고 내가 살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애들 데리고 간 기록도 남편 이름으로 돼 있고 학교 연락처도 남편으로 돼 있고 각종 생활비도 남편 카드로 하고 법원 입장에서는 가사노동을 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고 재산분할 비율도 기대보다 낮게 나올 경우였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 가사노동의 증거라는 거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학교 알림장 연락처를 내 번호로 해두거나 병원을 예약할 때 내 이름으로 하거나 마트 장 볼 때도 뭐 내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런 영수증을 다 갖고 있거나 공과금이나 관리비 납부네요. 이런 일상의 기록들이 나중에 기여도 입증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운 증거도 중요해요. 남편의 출장 준비 사진이나 기록, 거래처의 어떤 접대 자리 이런 데 함께한 기록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남편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내가 기여한 게 있다면 기여도를 올리는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전업주부 10년이면 무조건 5대5 아니냐고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오해예요. 5대5가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케이스는요, 혼인 전에 뭐 양쪽이 가진 재산도 비슷하고 혼인 후에 한 명은 일하고 한 명은 가사를 하면서 차곡차곡 함께 재산을 형성한 그런 경우예요. 5대5가 안 나오는 경우도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편이 사업으로 재산을 아주 크게 불린 케이스예요. 결혼할 때 양쪽이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해서 10년 만에 자산을 막 100억 넘게 만들었어요. 아내는 전업주부로
그대로 아이 키우고 살림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100억의 50%를 받을 만한 수준으로 그렇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가사 지원으로 남편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여는 인정이 돼요. 근데 1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5대5까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혼인 전에 자산 차이가 너무 크게 날 때, 결혼할 때 남편이 부모님한테 10억을 받아왔고 아내는 빈손으로 결혼한 거예요. 전업주부로 10년 살았는데 지금 재산이 혼인 당시 받은 10억에서 크게 늘지 않은 뭐 11억 막 이 정도예요. 이 경우에는 그 남편이 가져온 그 10억,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잖아요. 5대5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10년 정도 기간이 되면 남편의 그 혼인 전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그 비율에서 더 고려를 남편 쪽에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기여도는 숫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 재산 형성에 관여했는가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증명하느냐. 같은 상황이라도 증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주장을 잘 구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상황에서 어떤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검토받으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재산이 있어요. 아직 손에 쥐지도 않은 돈인데 분할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퇴직금이 대표적이에요.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지만 지금 현재 얼마가 쌓여져 있는지 계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금액 중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할 대상이 돼요. 퇴직금은 남편이 일한 건데 그게 왜 분할이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퇴직금을 쌓을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키워줬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법원은 퇴직금의 혼인기간 부분은 부부의 공동 기여로 봐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각각 다 법률에 따라서 분할하는 방식이 달라요. 중요한 건 연금 분할은 본인이 직접 해당 기간에 신청해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상속재산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상속받은 거는 분할 안 된다고 알고 계신데 꼭 그렇지 않아요.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그 재산을 부부가 함께 유지하고 관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남편이 혼인 중에 부모님한테 상가 건물 상속받았거든요. 근데 그 상가 관리를 사실상 아내가 다 했어요. 법원은 그 관리 기여도를 인정해서 상속 재산임에도 분할 대상에 넣었어요. 이런 거 막 다 챙기려면은 이혼 당사자분들이 좀 다 알고 준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퇴직금, 연금, 상속 이 세 가지는 특히나 소송 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 상황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아요.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타이밍이에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 움직이느냐, 들어가고 나서 움직이느냐, 이게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여도 증거는 평소에 쌓아두셔야 해요. 가사노동의 증거로 쓸 수 있는 병원에 같이 데려간 기록이라든지 학교의 연락처를 본인 걸로 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면 좋고요. 두 번째, 이혼 논의가 시작된 시점을 명확히 해두세요. 이혼 얘기가 오가는 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재산을 가져가게 넘겼다면 이걸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재산 분할 피하려고 제3자한테 재산을 빼돌렸을 때 그 행위 자체를 법원에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소송이에요. 근데 이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이 사행위 취소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얘기가 나온 시점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는 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재산 분할은 아는 만큼 받는 거예요. 소송하다 보면 정말 마음 아픈 케이스가 있어요. 오랫동안 가정을 지켜왔는데 정작 이혼할 때는 받아야 할 거 못 받고 빈손에 가까운 상태로 나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직 소송 전이라면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 상담 꼭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이상 이혼 전문 변호사 법보다 유재 이유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